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중고차 사기. 요즘 허위 매물이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 그만큼 없어짐과 동시에 이 중고차 사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총 8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중고차를 왜 사는가? 자, 중고차를 왜 사냐면 중고차는 신차로 샀을 때보다 가성비가 일단 좋습니다. 자, 이 가성비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입니다.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 신차로 출고하면 대략적으로 할인 제외하고 한 1억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런 벨라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만 킬로 탄 차량이 이 감가가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 이게 정확한 3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하는 차종들은 감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차를 1억짜리 차를 7천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편집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프린트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갖고 있던 차량 5시리즈 차량을 딜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4천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천만 원이 고객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 차량은 이제 딜러 앞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상품용 차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고객이 운전하면서 흠집이라든지 뭐 기스라든지 광택이 많이 안 난 상황에서 가지고 가면 상품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품화. 또 마진을 붙이게 되면 이 차량이 대략적으로 한 4,200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고차 매입과 판매의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중고차 사기 수법의 진화. 중고차 사기. 여러분들도 뉴스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은 중고차 사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미끼 매물, 허위 매물, 없는 차량을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팔거나,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4,200만 원인데 이 차량을 할인한답시고 2,100만 원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할인하네? 왜 할인하지? 하고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게 옛날의 사기 수법인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엄청난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없는 매물을 보고 갔다면 이제는 진짜로 이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할부 대신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게 되는 수법인데, 보통 이 차량이 4,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광고에 4,200만 원 차량 가격이 없습니다. 이 매입 딜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다른 딜러가 알선해주는 방식인 거죠. 이 업체들 중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차량 가격을 오픈을 안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차량 가격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객님이 이 매입 딜러가 4,2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하고 차량 가격이 안 나와 버리게 되면 이 차량을 5천만 원에 팔아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4,2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으로 둔갑돼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리스 같은 경우엔 잔존 가치라는 게 있는데, 차량마다 다른 잔존 가치로 월 납입금이 할부보다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리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죠. 그런 점을 노려서 가격이 펌핑이 되더라도 잔존 가치가 잡히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낮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할부랑 비교하면 리스가 월 납입금이 낮은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오픈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고마진, 뭐 사기라고 할 수도 있고 고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마진을 이제 넣고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차량을 실제로 있는 차량입니다. 이건 카미니저 뭐 중고차 딜러 전사에 다 있는 차량인데, 요거는 이제 알선 딜러라고 할게요. 알선 리스 에이전시. 알선 리스 에이전시가 고객이 차를 봤어요. 차를 보고서
월 30만 원이네? 월 30만 원이네? 괜찮네? 전화를 겁니다. 당연히 오케이.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딜러가 이 차를 30만 원에 고객한테 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줍니다. 그래서 만나러 찾아갑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고객은 당연히 이 딜러가 올 때 3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나요. 만나서 갑자기 뭐가 안 되고 뭐 30% 조건 보셨냐, 그리고 첫 번째 30% 조건인 거 보셨냐고 얘기를 하고, 뭐 30%, 40%, 50% 조건 엄청 다양합니다. 안 된다는 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사고 이력 보셨냐, 그러면서 온갖 갖가지 안 되는 이유로 엄청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요거를 30만 원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차량을 소개시켜 줍니다. 새로운 차량을 소개시켜 주면서 지금 이 상황이 고객이랑 에이전시가 만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카페든 어디든 현장에서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없어요.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그 현장이 됐다고 하면은 엔카를 통해서 시세, 중고 시세 확인을 못 합니다.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차량을 이게 좋다면서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차량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차량은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판매가 되는 차량 1,500만 원에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안 된다고 하고 이 에이전시가 이 차량을 2,200만 원짜리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리스 견적을 뽑아주죠. 현장에서 30만 원에 탈 수 있는 차량은 이거다 라고 하고 차량을 출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고객이 나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구수한 말들로 꼬드기고 뭘 하고 해서 1,500만 원짜리 차를 2,200만 원에 둔갑시켜서 파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이 1,500인지 2,000인지 고객이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엔카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 1,500만 원짜리 차가 2,200만 원으로 둔갑이 되면서 고객은 그러면 2,200만 원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요 리스 업체 에이전시는 이걸 킬 겁니다. 2,200만 원 맞죠?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제가 이 영상 옆에다가 띄워드릴 건데 환경 설정에 마진을 넣는 퍼센티지가 따로 있습니다. 딜러 사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은 거기에 퍼센트 아니면 금액, 내가 원하는 금액을 올려서 팔 수가 있습니다. 올려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손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작업을 미리 해놔요. 700만 원 고마진을. 난 이렇게 팔 거라고 700만 원을 올려놓고 이분 봤을 때 2,2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진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혼자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할까요? 이 혼자서 직원일까요? 여기에 수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동료, 고객이랑 얘기하면서 문자를 한 통 넣습니다. 이 차량에 예를 들어서 12고에 1234야. 차 번호가 12고에 1234 차 엔카 금액 올려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올려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이 엔카에 1,500만 원짜리라고 올라왔던 차가 갑자기 2,200만 원이 되는 매직이 발생이 됩니다. 이 매직입니다. 이건 진짜 마법이에요. 갑자기 700만 원이 올라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동료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에이전시를 대신해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매입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잠깐만 700만 원 올려달라. 근데 이 매입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이 전액 할부와 여유자금 때문에 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도를 발생시키려면 캐피탈에서 엔카의 매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2,200이 올라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매입했던 딜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입했던 딜러는 올려줍니다. 2,200에. 근데 사실 그렇게 파는 게 아니죠. 지금 이분은 여유자금을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차량이 2,200에 엔카, 카멘이죠. 둘 다 둔갑이 되는 겁니다. 2,200 차량으로.
현재 그 상황에서 고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꺼림칙하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살게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딜러는 고객한테 차를 팔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서 현혹이 되면 이제 중고차 리스 고마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기 수법이 리스로 변화가 됐고 차는 있지만 싼 가격에 된다고 해서 만난 다음 사람을 어지럽게 해놓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차량으로 흔히 중고차에서 돌려서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차량으로 더 낮은 차량으로 돌려서 팔면서 거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노려서 고마진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에 이제 구매자들이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할부로는 이렇게 사기 수법을 진행하지는 않고 이제 리스로 진행하는 데는 몇 가지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피탈과 고객이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요 리스 에이전시는 캐피탈의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가 캐피탈이 있고 그다음 영업점 그리고 요 딜러 이렇게 요 차 하나를 가지고 자 하나 둘 셋이 마진을 나눠 먹습니다. 자 캐피탈은 당연히 이자 60개월 동안 차량을 이용하면서 캐피탈은 이자를 받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요거는. 근데 이 캐피탈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닌 영업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영업점에 수수료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이 차량을 뽑을 때 이 P라는 거는 리스피, 마진이라고 하죠. 이 P에 대한 거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업점에서 이 차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어떤 차를 팔든 간에 그래서 영업점에서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의 얼마를 또 따로 떨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에이전시는 아까 얘기했던 700만 원의 차량 가격으로 올렸고 700만 원을 마진으로 가져가면서 또 여기 EP 영업점에서 가져가는 EP에 또 많게는 10P까지 플러스해서 마진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CP라는 개념이 자 60개월 2,200만 원이죠. 요 차가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200만 원이면은 CP면 공 2개 빼고 CP 22만 원을 10번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번 곱하면 당연히 220이 나오겠죠. 2,200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차가 마진이 920만 원이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중고차 리스 사기입니다. 이 마진을 고객이 다 떠안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걸 몰라요. 직원이 이미 얘를 꼬드겼거든. 현장에서. 그리고 계약을 썼거든. 계약서에다 날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계약은 건들 수가 없어.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철회를 할 수가 없어. 뭐 소비자법에 의해서 15일 동안 철회할 수 있다. 그거는 할부 상품은 가능합니다. 뭐 계약 조건이 사기가 됐다 이런 조건이면 가능한데 이 마진에 대한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오롯이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 고객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자기가 타는 차량을 제대로 된 업체가 견적 문의를 했는데 월 리스료가 10만 원이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계약 쓰기 전 꼭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지금 내가 리스 계약하는 게 사기인 것 같아. 뭔가 꺼림칙해. 라고 느껴지실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1차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 일단은 엔카를 같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 에이전시가 치밀하지 않은 에이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엔카 금액은 수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동료한테도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정신이 없을 때는 미처 엔카의 금액을 수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빠르게 엔카에 들어가서 이 차량의 번호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검색. 그래서 엔카 아이디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엔카 검색을 그냥 누르시고 맨 밑에 쭉 내려다 보면 차량 번호 검색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엔카에 이 매물이 등록이 안 된 경우
이 차량의 트림과 옵션과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동급 매물을 찾아봅니다. 동급 매물만 검색하면 중고 시세가 나옵니다. 시세 확인. 자, 원래 5 시리즈 살라다가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이 차의 시세를 모르잖아요. 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안 한다, 못하겠다 라고 전달하면 됩니다. 뭐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말은 너무 옛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폭력을 가하고 뭐 30만 원 달라, 법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제 안심번호를 적어 놓을 거예요. 제 안심번호를 댓글에 적어 놓을 거고, 이 안심번호를 저장을 할 때 그냥 뭐 중고차 시세 확인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세요. 해 놓고 화장실을 가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문자로 뭐 129에 1234 차 번호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차량의 시세를 확인을 해서 땡땡땡땡 만원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2200인지 실가격인지 구분이 바로 되시겠죠? 그래서 댓글에 제 안심번호 적어놓은 걸 꼭 저장을 하셔서 차량 번호만 딸랑 보내셔도 됩니다. 차량 번호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시세를 봐드릴 거예요. 그러면 피하실 수가 있겠죠? 사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고차 리스를 이미 실행해서 사기가 당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로 진행해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입증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또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구매자한테 너무 안 좋은 악조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압박을 하냐? 차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좀 크게 적을게요. 매매계약서 1번, 2번 성능기록부 등등이 이제 기본적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원본 사인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받지를 못했다. 그래, 받지를 못했다. 받지를 못한 상황이다. 없다. 매매계약서랑 성능기록부가 없다 하면은 어디를 가냐? 바로 그냥 시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하지만 시청 민원 넣을 때 제일 좀 효과가 좋은 건 해당 딜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시청이 제일 좋습니다. 민원이. 시청 민원을 넣으세요. 안 받았다 하면은 이제 이 영업점이, 그러니까 상사죠. 상사가 영업 정지가 당하든지 캐피탈 영업점이 정지를 당하든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걸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차피 변호사 승소하게 되면 이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시청 민원을 넣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승소 자료 수집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상사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사에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악덕 같은 상사, 안 된다 하는 그런 리스 에이전시는 그냥 쭉 밀고 가면 됩니다. 왜냐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 두 가지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청 민원 연락을 안 하셔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고용을 해서 이제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자료를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사를 압박을 하는 거죠. 에이전시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합의를 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킨 게 없거든. 둘 중에 하나를 안 줬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영업점 정지당합니다. 상사 정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합의하려고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의 마진이 700이라고 했죠. 700 추가적으로 P 220 920만 원에 대한 모든 금액을 주던지 차를 가져가던지 요렇게 요쪽에서 합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거면 이제 고객이 그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차는 괜찮은데 이 고마진 때문에 나는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금액 받고 끝내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난 너네한테 차를 환불하면서 너네가 혼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뭐 쭉 길게 가시던,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쭉 길게 가시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중고차 리스 왜 하냐? 중고차 리스를 왜 할까? 첫 번째 이유, 할부보다 낮은 금액에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을 것 같으니까 중고차 리스를 합니다. 그리고 동급 대비 할부로 구매했을 때 할부로 납입하는 월납입금이랑 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리스로 하게 되면 뭐 한 40만 원, 요 정도로 조금 낮아집니다, 가격이. 그러니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비용은 좀 적게 내고 싶어, 그러면 리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리스는 사업자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사업자 용도로 출고가 돼야지 비용 처리할 때 좋습니다. 리스는 비용 처리, 연간 비용 처리 대략적으로 1,500만 원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고, 일반인이 이용했을 땐 사실 좋을 점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싸다 밖에 없어요. 40만 원이 저렴하게 이용한다 밖에 없어요. 이제 문의 리스, 뭐 금융 리스, 이런 건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용 리스,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렴한 거 빼고는 일반인들이 얻는 혜택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좀 난 그냥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선 그냥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추후에 차량 판매할 때도 편합니다. 리스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방식인 겁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타고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면은 해지 위약금이 나옵니다. 1년 안에는 대부분 30%, 40%다 보니까 해지 위약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부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난 리스를 해야겠다, 근로소득자인데 무조건 리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 개개인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뭐 하셔라,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어찌가 됐건 오늘의 결론은 30만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광고를 절대 보지 마시고, 광고가 맨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유명한 업체가 아닙니다. 돈만 주면 광고는 다 올려줘요.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광고를 더 많이 배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맨 위에 노출된다고 해서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중고차 리스를 사실 땐 꼭 전화를 해서 요거 3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손님 어디 계세요? 고객님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라고 그냥 무작정 오시는 분들을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고서 그냥 전화를 끊든지,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그냥 전화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오게 만들고 정확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된다 하고서 달려오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차량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는 차량이 가격이 중고 시세가 정확한지, 내 차가 막 500만 원, 600만 원 비싼 차량 같아,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대신 가격은 좋은데 그만큼 가성비 있는 차량은 있어요. 너무 중고차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이제 구매자분들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리스 업체 홈페이지에 차량 가격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1차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 가격이 안 나온다, 걸으십시오. 어쨌든 고마진이 아니더라도 차량 가격을 비싸게 팔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또 뭐 궁금하신 거나 내가 이제 이런 사례, 뭐 내가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댓글에 안심번호 남겨놓은 대로
문자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춰서 해답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성 이런 걸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 방문 사기 조심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